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윤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속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윤계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운영과 내년도 총선 공천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당과 이 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물론 지지율이 다른 친윤계 후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은 현실도 감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윤핵관 하면 거론되는 권성동,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윤계를 대표하는 후보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범친윤계 후보입니다. 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의 장관급 부위원장을 맡고 기후환경 대사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나경원 의원이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명백한 친윤, 윤심이라고 전당대회 때 내걸 만한 정책인 상황이 되는가? 자, 그리고 그가 최근에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율이 필요하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큰 관심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 대통령과 상의해야 된다. 대통령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관측통들은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대표를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 나경원의 최대 라이벌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와 사실상의 쌍두마차를 이뤘던 인물, 당대표 이준석이 있지만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와의 불화를 생각을 하면 사실상 여권의 쌍두마차는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법대 선배, 아주 그 친밀감이 높죠.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대통령 관저로 김기현 전 대표를 초청을 해서 단독 만찬을 가졌고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많은 당원들이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친윤 후보는 대표적으로 김기현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특히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30%, 안철수 20%, 김기현 15%, 주호영 8%, 유승민 7%, 유승민 의원이 10% 아래 7%로 추락을 했고, 더군다나 이 책임당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약 40% 내외를 점하고 있는 영남권 책임당원들의 사이에서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정치 관측통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점차 시간이 가서 당원들의 표심이 친윤계 후보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 그가 이런 정치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 출마를 할 것인가 라는 출마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를 저울질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윤심을 실어줄 확률이 대단히 낮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장관 급집을 3개월 만에 포기시키면서 출마를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런 분위기도 나경원 의원에게 탐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 김장연대로 불리우는 김기현, 장제원 연대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 장제원 의원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더라도 김장연대로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김장연대가 결선투표에서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나경원, 김기현 두 사람이 결선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누가 되더라도 친윤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곁들여서 한 가지 중대선거구 문제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신년에 어떤 정치권의 이슈를 한번 선점해 보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구도 타파, 국민통합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꺼낸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채택되리라고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 지역구가 2개 내지 3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초선과 재선 의원들, 이런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이런 의원들은 중대선거구는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하면서 180석을 가져왔던 3년 전의 총선을 재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에서 상당히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자체로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